세 번째 시간이네요. 리포트에 대한 피드백 이야기를 했는데 전체를 다 읽지는 아직 못했어요. 여러분들 수강생 인원이 많고 또는 또 다른 과목들 리포트까지 제가 동시에 받아서 여러분들이 혹시 개인적으로 꼭 저는 제가 제출한 레포트에 대한 평가를 꼭 받고 어떤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하면 전화도 괜찮고 이메일도 좋아요. 그래요. 중간고사에 대한 예고 설명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해요. 다음 주가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중간고사는 다음 주에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지만 서술형으로 볼 거고요. 이번 레포트처럼 주의할 점은 주목해야 할 점이죠. 제시어가 무엇인지, 무엇에 대한 관계에 관하여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연관 짓는 것들을 중시해서 써야 될 거예요. 몇 문제를 주고 뭐 그중에 택하게 하든지 아니면 몇 문제만 주든지 하는 식의 서술형 문제고, 문제는 우리 강의 시간 내에 썼던 이야기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출제를 할 거니까 특별히 걱정할 거 없겠죠? 그리고 문제를 대충은 이러이러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사전에 이야기를 할게요. 또 한 가지는 이 시기가 되면 여러분들이 중간 강의 평가를 하게 되는데 평가는 전부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강의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중간 평가가 가장 큰 도움이 돼요. 이러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았으면 제가 좀 발전이 없었을 부분도 있어요. 가독성이 떨어져요. 제가 얼만큼 처음에 잘못했냐면 이 대학이 아니고 유튜브를 하는데 문자가 거꾸로 나온다랄지 뭐 화면의 질도 떨어지고 음성도 질이 나쁘고 하는 경우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학생들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그런 부분들이 중간 강의 평가 때 이야기를 해주어서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워포인트로 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은 이유도 이런 거예요. 제가 서투른 점도 있지만 매주 그때그때 소식을 전한다 그럴까요? 그때그때 변화되는 사회 분위기, 교정 정책과 관련된 것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기에는 오히려 유튜브 강의가 훨씬 저에게는 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매주 준비하는 그런 재미도 있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자, 이제 이 시간에는 사회 재통합 모델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교정의 개념, 교정 이념의 문제, 교정 이념에 따른 교정 처우 모델의 변천, 그것과 관련된 교정사회의 문화들 이렇게 지금 진행되어 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저는 강조하고 싶은 건 사회 재통합 모델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야기를 했나요? 제 논문 자체도 학위 논문도 대한민국의 교정을 현재 상태로 만들자 틀을 짠 것도 이 부분에 이야기. 제목을 재통합 모델에 기초한 교정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 그랬어요. 새로운 패러다임 이런 말로 쓰고 싶었어요. 그런데 결국 제가 새롭다는 말은 우리나라의 재통합 이념을 제대로 도입하자는 뜻의 의미는 있지만 결국은 새롭지는 않았거든요. 재통합 모델을 우리에 적합하도록 어떻게 적용할까 하는 문제로 했기 때문에 논문 제목을 새로운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재통합 모형에 대해서는 왜 강조를 하냐면은 교정 사회론적인 이야기에서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그래요. 중용주의로 가고 국민들의 법감정이 어떻고 최근에 흉악범들의 부분에 대한 어떤 증가 문제, 뭐 범죄의 질 또는
뭐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서 갖게 되는 어떤 처벌의 문제,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문화여야 정말 그 사람의 재활을 하고 소위 재사회화가 되고 재통합, 우리 사회의 재통합이 될 것인지, 궁극적으로 범죄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 재범을 막을 것인지, 더 욕심을 내자면 범죄의 비용도 줄이면서 억압적이고 그런 처벌적 사회에서 권장적이고 권유적인, 그리고 함께 사회가 항상 재통합되어 가는 걸 지향하는 그런 것과도 관련지어져 나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중요시 생각하는 어떤 모델은 사회 재통합 모델입니다. 교정사회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재통합 모델이란 뭔가요? 의의를 보면 기본적인 어떤 가정에서 있죠. 범죄 문제가 발생한 바로 그 사회에서 해결돼야 되고, 범죄자는 그 사회에 재통합되어야 되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방향이 잡히고, 교정사회는 억압적이고 통제해서 과다감열 수용을 지향하고 특성에 맞는 소규모화된 시설들에서 사회와의 관계성을 또 확보해 가면서 저 프로그램들은 가족 유대 강화나 우리 사회 내에서 직접 어떤 일을 하면서 적응할 것인지 그걸 준비할 수 있는 거. 현대 교정의 모습이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들이 보다 발전적으로 또 운영돼야 되는 부분. 왜냐하면은 그래도 처벌이 중요하잖아요. 형벌 집행과 안정된 수용 관리. 근데 여기를 강조하다 보면 왜 문제를 이렇게 나뉘어서 설명하냐면, 같은 교정의 틀인데도 이쪽을 강조하다 보니까 늘 이쪽이 위축돼요. 늘 어떤 처우라는 걸 생각하면 위험성의 부분들 때문에 질서의 눈으로 보면, 통제의 눈으로 보면 이건 좀 위험한 부분이에요. 뭔가가 사람들이 자꾸 움직이고 교류하고 자유롭게 자율성 속에서 책임을 준다고 하지만은 저 부분에서 문제는 꼭 터지고, 이렇게 생각하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정인의 마인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까 이야기했던 책임의 부분. 내가 책임 안 지려면 어떠면 가장 좋아요? 아예 안 움직이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교정이 되나요? 그게 교정의 의미인가요? 그게 교정의 존재 가치인가요? 우리 사회는 꼭 그렇게 해서 한 번 넘어진 사람은 다시는 안 돌아봐도 되나요? 달리다 넘어지면 다시 한번 일으켜주면 안 될까요? 다시 나와서 적응하려고 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전자발찌를 채워서 족쇄처럼 해도 될까요? 하는 문제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라면은 리인터그레이션 모델이란 건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비판 속에서 최근에 사법정의 모델, 공정 모델도 나왔죠. 그렇게 하니까 위험성도 있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이 줄어든 것 같지가 않아. 정말 효과적이야? 그게 공정한 거야? 라고 비판하는데, 그 비판에 대한 비판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게 될 겁니다. 사회 복귀 이념에 대한, 그리고 발전적으로 쭉 변천해온 사회 재통합 모델에 대한 비판 속에서의 사법정의 모델이 태동하고 어떤 개념들을 잡아왔지만, 그렇게 비판하는 부분이 정당했던가, 그리고 사법정의 모델이 갖고 있는 그런 이념들은 우리가 교정이라는
현대 교정의 이념에서, 사회 복귀적인 이념에서 봤을 때 가야 할 길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죠. 자, 오늘은 우선 재통합 모형 모델에 대한 의의부터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에 함께 통합시켜야 한다는 얘기죠.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범죄에 대한 책임도 우리 사회가 갖고 있잖아요. 범죄 우범지대도 있을 수 있고, 그 사람이 교정 정책이 아니라 사회 정책적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국가가, 지역사회가 어떤 정책적으로 복지 차원에서의 미흡한 부분, 누수된 부분, 그늘진 곳은 범죄와 관련성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또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기회 구조를 가졌는가, 이런 부분들. 이 사람들이 그러면 다시 나왔을 때도 정상적인 기회 구조 속에서 자기 역할을 하나요? 그렇게 기회를 주었나요? 또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혹시 낙인을 찍진 않았나요? 재통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회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범죄 환경이 있었다면 바꿔야 되고, 우범지대라면 그렇지 않은 쪽으로 바꿔야 되고, 정책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복지의 사각지대가 있었다면 이건 범죄와 관련되어지기 때문에 결국.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이 돌아온다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통합시켜야 되는 노력은 하고 있었나요? 라는 부분들이죠. 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있을 때 비로소 교정은 무엇을 해야 될지, 교정 사회는 어떤 분위기, 어떤 문화, 어떤 지향점을 가져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이게 재통합 모델이 갖고 있는 의의자, 방금 이야기했던 가정들이죠. 범죄가 어디에서 일어났고 누구 책임이며 그 사람만의 책임인가 하는 부분과, 이 사람이 돌아왔을 때는 어떻게 돌아오도록 해야 될지, 돌아와서는 어떻게 해야 또 재통합을 할 수 있는 건지. 이게 그래서 이와 같은 재통합 모델은 이렇게 해줘야, 자, 한번 차분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려면 어떻게 해요? 재통합 모델은 철학적 기초로서 범죄자에 대한 복합적 인간관을 강조. 복합적 인간관이 뭐죠? 우리가 말했던 어떤 자유의사론, 결정론, 이런 부분에 대한 통합적인 시각도 있고, 또 철학적으로는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되는 부분에서 아니다, 인간은 복합적인 인간관이다, 이런 것들과 다들 포함하는 이야기. 복합적인 인간관을 강조하고 범죄자의 재사회화에 초점을 두는 형벌관을 강조하고 있다. 즉, 사회 재통합 모형은 범죄 행위를 심리적 질병으로 보지 않고 범죄 행위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뭐냐면, 내가 범죄를 선택했어, 자유의지로. 그건 내 자유의사였어 라고 하는 부분들 가지고도 설명할 수 없는 부분. 또 그렇다고 환경적, 심리적인 그 책임만 두는 게 아니라 그 인간을 위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철학이자 시스템이다, 이념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겠죠. 따라서 이 모델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정신 심리적 치료는 물론이고 사회적 학습 이론에 기반한 사회치료와 같은, 사회적 학습 이론이 뭐죠? 비행소년들이 어떤 비행지대에서, 또 사회적으로 어떤 그런 우범지대에서 학습되는 거라고 하는 부분들까지를, 그런 사회치료도 같은 같이 해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설이나 처우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가능하다면 개방화.
주 외부 통근 작업이나 기후제도 같은 사회적 처우의 확대 등 지역사회와 연계된 처우가 필요하겠죠. 또한 시설 내 범죄자 처우에서는 교정당국과 수용자 사이에 신뢰가 있는 교육적 관계가 형성되어야 되고, 정말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사람에게 자율성을 주면서 변화시킨다는 것은 뭐가 전제돼야 되죠? 상호 신뢰성이, 상호 신뢰성. 이와 같이 사회 재통합 모델은 수용자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수용자 자신과 사회의 변화를 함께 도모하고 범죄자를 결국은 법 공동체로 재편입시킵니다. 법 공동체, 건전한 사회 공동체의 건전한 구성원 재편입시키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용자 처우에 있어서 수용자도 관리 대상만이 아니라 주체적 지위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통합 모형은 수용자의 교정이 추구하는 이념과 그 목표를 달성을 위한 전략 수립의 유용성의 측면에서도 가장 바람직한 모델로 평가할 수 있고, 오늘날 사회 복귀적 처우 모델로서는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평가되고 있다. 자, 따라서 이러한 전제와 가정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지역사회에 기초한 교정을 강조합니다. 지역사회와 기초한 교정, 커뮤니티 베이스드 커렉션. 그렇죠. 지역사회와에 기반해야 되죠. 그 토대를 지역사회 전체와 단절된 게 아니고.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개념 중에, 용어 중에 하나를 지난번 이야기할 때 의미 있는 관계의 형성. 지역사회와 수용자가, 지역사회와 교정사회와, 지역사회와 교정과의 관계들이 의미 있는 관계성을 형성해야 돼. 즉, 핵심적인 주요 강력 범죄자를 제외하고는, 물론 이 사람들 배운할 수 있어요. 그게 재통합 모양이에요. 완전히 배제하는 게 아니고, 처우의 사회적 처우 이런 부분에서 좀 제외되거나 제한되겠죠. 주요 강력 범죄자를 제외하고는 지역사회 교정이 바람직하고, 시설 수용이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는 일부 강력 범죄자에게도 가능한 한 다양한 사회복귀 프로그램이 진행돼야 할 것입니다. 지역사회 교정, 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지역사회 교정의 의의라고 해서 다시 한번 볼까요? 물론 재통합 모형의 의의와 같겠지만, 범죄자를 지역사회에 두면서 또는 관계를 지으면서 사회활동을 하도록 하되, 일정한 감시와 통제 프로그램을 통해 범죄를 유발하지 않을 생활 조건을 조성하고 지도하는 것. 그리고 지역사회 교정이라는 지역사회와 관련지어서 지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교정활동의 전체, 이걸 지역사회에 기반한 교정이죠. 그리고 범죄인이 법을 준수하는 시민이 되도록 도움을 주는 직접적인 목표를 하는 지역사회에서의 활동들. 의미 있는 개념이라고 그랬죠. 지역사회와 범죄인과의 상호 의미 있는 유대라는 개념을 기초로 지역사회 내에서 행해지는 범죄인에 대한 여러 제재와 비제재,
여러 제재와 비시설적 처우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역사회 교정, 지역사회 교정에서는 이제 뭐 책임을 개인에게만 돌려서는 안 된다. 지역사회의 교도소에 대한 인식 변화 같은, 범죄를 유발하는 그런 환경이나 그런 데 처하게 놓이게 되어서도 안 되겠지만은 다시 돌아왔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의 조성,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을까, 그러한 노력들, 이런 부분들이 현대 교정의 목표와도 그 교정의 개념도 확대되고 있고 현대 교정의 이념도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교정의 의미가 크고, 이 부분들은 사회 재통합 모델의 중요한 개념이다. 물론 사회 재통합 모형 자체만 가지고는 굉장히 쉽지 않아요. 이게 지금 왜 어려울까요? 근데 그 운영의 측면이나 그런 내부적인, 어떻게 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컴퓨터가 있다고 쳐보죠, 우리가. 어떤 컴퓨터의 본체들, 어떤 하드웨어적인 것들, 이런 부분들이 좀 갖춰졌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어려워요, 사실. 사실은 대한민국 교정이 여기에도 어려움이 있는지 몰라요. 견고한 어떤 벽 같은 사회와 범죄자와의 관계, 구조 자체가. 자, 교정시설들은 노후화되어 있고 대규모의 시설들에서 과다 과밀 수용, 처우를 전제로 하지 않은 시설들에 대한 운영이 아니라 시설들, 이런 하드웨어적인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일 수 있죠. 소프트웨어적인 건 뭘까요? 그걸 운영하는 직원들의 마인드,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나 관점, 법감정, 그런 걸 다양하게 해결해낼 수 있는 처우 프로그램들, 시설과의 사이에서의 개선이 될 때마다 이동의 원활화, 그 이동의 원활화의 뒤에는 가족과의 유대관계, 지역사회와의 의미 있는 관계의 형성의 확대들, 이런 것들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아닌가요? 어렵죠. 내용적으로는 또 뭐도 해야 되겠어요? 재통합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화해, 어떤 조정들, 그러다 보니까 가해자인 범죄자만 관심 갖는 게 아니라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게 해서는 피해자와 지역사회와의 감정을 어떻게 하면 해소하거나 완화하거나 허용하거나 받아들이는 문화로 바꿔갈까. 이런 이 모델의 운영에 대한 문제들이 있겠죠. 어떤 부분에 대한, 그래서 이걸 정말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제가 표현한, 패러다임이 뭔가요? 패러다임 사람들이 사용을 잘 하는데 이 개념은 좀 정확히 알고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패러다임은 토마스 쿤이라고 하는 학자가 최초로 사용을 했어요. 만든 단어죠. 좋은데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을 쓰면서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써요. 내용인즉슨 이렇죠. 하나의 발전이, 하나의 어떤 발명품, 하나의 과학의 발전이 누적적으로 점진적으로도 되지만은 어떤 하나의 발전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만약에 에디슨이 발명한 전구 같은 게 있었다랄지, 전화가 있다면은 삶이 어떻게 바뀌나요? 세상의 모든 게 바뀌잖아요. 활동하는 모든 것, 생활하는 환경들, 결국은 뭐까지 바꿔요? 세계관을 바꿔버립니다. 가치관을. 지금 우리가 AI 이야기를 하는데 AI의 영역, 또 다른 세계가 지금 열려가는, 이건 어떻게 하나의 기술이 변한 건가요? 하나의 기술의 발전 변화가
혁명인 전 세계의 어떤 가치관, 삶의 형태를 바꾸는. 그래서 제가 교정의 어떤 패러다임이 바뀔 만큼의 일이다. 예, 재통합 모형도 제대로 그 의미가 정착되고 제대로 운영한다는 것은 교정 시설 내의 부분만이 아니라 거대한 우리 사회의 어떤 삶의 문제까지, 형태까지 관련 지어지는 거죠. 그렇죠? 패러다임이란 말은 어떤 면에서는 일반 혁명보다도 더 큰 이야기죠. 사회과학적인 차원에서. 전체에 대한 가치관, 세계관이 바뀌는 부분까지를 이야기할 때, 물론 패러다임은 기술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런 큰 개념이에요. 그래서 패러다임은 하나의 개념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어떤 학자들은 그냥 해석하는 면에도 뭐 60 몇 가지로 해석이 낼 수 있다는 할 만큼. 근데 그래서 아무데나 조그만 것이 개선되고 개혁됐는데 패러다임의 변화란 말을 쓰는 것은 사회과학적으로 어떤 과학적 같은 개념의 문제에서 잘못됐을 수가 있죠. 그래요. 이러한 다음 시간에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사회 재통합 모형의 전략과 과제, 어떻게 하면 잘 그러면 운영할 수 있을까? 잘 정착하고 잘 운영될까? 두 번째는 이러한 재통합 모형을 비판함으로써 등장한 사법 정의 모델의 개념은 무엇이고 의미는 무엇이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교정 사회론적 우리가 비판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이게 주된 다음 주에 강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좀 내서 그 다음 주에 볼 수 있는 중간고사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오늘 좀 지루하지 않았나요? 시간들을 제가 조금 많이 썼어요. 잘 지내시고 아무튼 좋은 봄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봐요.